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6년 1월 1일부터 15일 1월 중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일단 유의미한 천체 구조라고 할 만한 게 워낙 많이 분포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태양, 화성, 금성, 수성이 모두 다 지금 마갈공으로 차례대로 진입을 하고 있고, 화성이 제일 느린 놈이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금성, 그 다음에 수성이거든요. 결국에는 금성하고 수성이 따라가면서 화성을 만나고, 수성은 또 화성을 만나고, 수성은 또 월말에 금성을 만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 구조가 컨버스트 상태에서 이 반대편 거해궁에 있는 목성하고 차례대로 또 대립각을 맺게 돼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수성, 금성, 화성이 목성이랑 대립각을 맺고 얘네들끼리 또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 6개, 9개 전체 구조가 이제 도출이 되는 거죠. 태양까지 포함을 하면. 그래서 1월 초순에는 이 중요 구조들이 거의 다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 목성하고 태양이 마주보는 그 목성 AR이 있는 그 와중에 전후에 수성, 금성, 목성이 모두 다 그러니까 수성, 금성, 화성이 모두 다 목성과 대립각을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일련의 구조의 모든 것들이 다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그 주변에 벌어지는 어떤 행성, 항성 구조들도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그러니까 태양하고 목성 대립각 전후에 벌어지는 수성, 금성, 화성의 어떤 이 이야기에 다 끌려 들어갑니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벌어지는 활동궁 한 15도에서 22도 사이에 중요한 천체 구조나 행성이 있는 분들은 이때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이 있겠다. 왜냐하면 태양, 목성, 화성, 금성, 수성 중 최소 하나는 타임로드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엔 연루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점성술 울로기법을 아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만한 그런 부분일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 들어오는 구조는 화성이 움직이면서 마갈궁 12도, 13도에 있는 눈키랑 아셀라랑 만나요. 눈키, 아셀라는 거의 1도 상관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행성이 얘네를 만나면 둘을 같이 만나는 그런 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2025년 12월 31일 오후부터 1월 3일 오후까지 작동을 합니다. 화성 눈키 조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화성은 웬만한 애들이랑 상성이 잘 안 좋은데 눈키는 기본적으로 길성인데 화성까지 포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눈키하고 화성 조합의 특징은 되게 점잖은 협상가. 근데 협상이라는 건 이기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진행을 하지만 말은 점잖고 어쨌든 그 섬세한 언변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잖고 섬세한 언변으로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치열한 협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셀라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소위 말하는 일발역전의 카드, 회심의 묘수라고 하죠. 한 방에 모든 걸 뒤집는 그런 것들을 내밀면 망신 안 당하고 작동할 확률이 높다. 어쨌든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화성을 바로 따라오는 금성이 이틀 뒤에 자기가 와서 화성이 만나고 갔던 눈키랑 아셀라를 따라와서 만납니다. 이건 1월 3일 오후부터 5일 오후까지 작동을 해요. 이때는 화성하고 의미가 많이 다르죠. 자, 가족 및 친구들, 친한 사람들과 모여서 놀기에 좋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모임을 가지기에 좋은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비공식적인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사람을 소개받기에 적합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무슨 일관계로 정말 소개를 받는다든가, 혹은 간단하게 친구한테 소개팅하는 게 아니고 결혼정보회사를 매개로, 혹은 정말 중매로, 요즘 많이 없지만 그런 식으로 이성을 소개받는 그런 일을 하기에 적당한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틀 정도 뒤에 목성은 역행하면서 카스토르랑 다시 만납니다. 1월 7일에 벌어진 일이고 1월 2일부터 10일까지 작동을 합니다. 자, 이때는 평소 안 하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손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카스토르 자체가 사실은 흉성에 좀 가깝고, 카스토르가 지금 우리 사는 시대에는 목성 엑절테이션을 얻는 거해궁에 위치하기는 하지만 목성 카스토르가 원래부터 상성이 그렇게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실제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법이 소송이라면 판례가 지금까지 어떻게 나 있는지 그거를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찾아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냥 지 생각대로 대충 이렇게 되겠지라는, 나의 생각대로 흘러가겠지라는 되게 나이브한 믿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컨버스트 상태랑 비슷해요. 남의 말을 안 듣고 정보를 잘 안 찾아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곤조대로 하는 거죠. 그렇다고 곤조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 카스토르는 심적으로 유약한, 어떻게 보면 조현병이나 그런 것과 관련이 깊은 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나이브한 자세랑 관련이 깊고, 또 그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요게 목성 카스토르 조합이고요. 목성이 지금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날은 드디어 금성이 따라가가지고 화성하고 회합을 이룹니다. 1월 8일에 벌어진 일이고, 금성 화성이 지금 속도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 말일부터 1월 16일까지 17일 동안 작동을 합니다. 자, 이 금성 화성 회합은 화성이 엑절테이션을 얻는 마갈궁에서 벌어지는데, 얘네들 모두 다 금성텀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층위에서 리셉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되게 단단하다. 이 리셉션이 단단하다라기보다는 엄청 끈적합니다. 완전 끈적해. 자, 마갈궁이 초반은 짐승인데, 그러니까 초반은 무짐승인데 후반 15도는 생선이 아니고 이거 물에 사는 동물에 가깝다고 이제 보면 돼요. 이게 우리가 아는 염소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도 신화인가? 마카라라는 짐승입니다. 신화 속 짐승인데, 그러니까 다리는 인어로 되어 있고 그 상체는 그 염소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신화 속의 동물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황도 12궁에서 마갈궁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마갈궁 후반은 되게 끈적해요. 건조하지 않아요. 그거를 여러분 잘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 되게 끈적한 그런 도수입니다. 근데 그런 데에서 금성의 텀을 얻은 상태에서 자신의 엑절테이션 루드인 화성하고까지 만나다 보니까 엄청 끈적한, 그러니까 금화합 중에서도 상당히 끈적한 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은밀하고 격정적인 감정이나 어떤 충동을 표출하기에 적합한 구간. 다만 뒷일은 책임 못 진다. 왜? 너무 끈적하니까. 자, 근데 또 마갈궁은 토성이 쌓이니까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남들 다 볼 수 있는 데서 나대는, 공개적으로 안 하고 조용한 곳에서 은밀하게 소리 없이 만리장성이 쌓이는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비즈니스 미팅이라면 상대편의 어디 회의실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룸사롱에서 혹은 다른 모처에서 호텔 같은 데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남들 모르게. 자, 근데 일은 성사가 됐는데 이게 너무 끈적하다 보니까, 그리고 리셉션이 나름대로 되게 강고하다 보니까 규모 있는 부산물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용이 커. 고액의 청구서, 높은 수수료, 혹은 이게 애정관계가 된다면 원치 않는 임신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예, 엄청 마갈궁 금성텀에서 이루어지는 금화합은 상당히, 아마 12궁에서 이 황도 12궁 중에서 요거를 따라갈 정도라면 여기 쌍호궁 금성이나 화성텀에서 벌어지는 금화합 정도만이 얘를 능가할 수 있을 거예요. 엄청 끈적하고 끈덕집니다. 점액이 묻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질감이죠.
자, 그리고 이틀 뒤에 금성이 움직이면서 금성이 아까 말씀드린 목성이랑 대립각을 맺어요. 서로, 그러니까 차례대로 그 목성이랑, 역행하는 목성이랑 대립각을 맺고 가는 거죠. 자, 목성은 태양하고 어차피 태양 목성 대립각, 그러니까 목성, 어크로나이컬 라이징이 벌어지는 와중에 얘네들이 따라온 거니까, 뭐, 책임도 얘네들이 져야 됩니다. 목성, 태양 대립각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지구랑 목성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딱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월 7일부터 12일까지 이게 작동을 하고요. 이때는 금성하고 목성에 약간 상반되는 그런 구조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성은 뭐 화성이랑 지금 만나고 있는 금성이니까 지멋대로 뭔가 막 일을 벌인단 말이야. 막 안 해야 될 걸 막 하는데 은밀하고 만리장성 뭐 이런 거는 보통 윤리나 규범하고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 유흥이나 놀이문화 이런 거랑 관련이 깊고, 근데 거해궁, 목성 게다가 역행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관습적인 규제랑 상관이 있죠. 어떻게든 거해궁이 약간 가족의 윤리하고 비슷하거든. 우리 애들을 지켜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갈궁 금성이랑 거해궁 목성이 부딪히면 그 놀이문화랑 관습적인 규제가 충돌한다. 그래서 소설, 게임, 드라마, 영화 같은데 어떻게든 저거 약간 해롭지 않을까? 우리 애들한테 이거 19금인데요. 그래도 애들한테 해롭지 않을까? 왜 19금인데 애들한테 해롭죠? 애들이 어떻게든 보니까 그럼 애들이 보려는 걸 막아야지. 이런 약간 순환 논리, 그러니까 답 없는 논쟁 같은 게 벌어져서 그런 어떤 픽션 콘텐츠에 칼질이 가해지려는 그런 움직임 혹은 그거에 대한 강력한 반발 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쪽이랑 어떻게든 하려는 쪽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는데 타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마갈궁에 있는 행성들은 목성을 당연히 팔로드로 보고 있으니까 리젝션 형성이 되거든. 죽어라 싫은 거예요. 아주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 혐오스러운 겁니다. 저런 꼰대들의 말은 절대로 듣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성 목성 대립각은 주변에 워낙 그 프롤리픽한 구조들이 많기 때문에 뭘 해도 일이 커져요. 뭘 해도 숫자 규모가 커져. 그렇기 때문에 지출이 아무리 많아도 비용이 아무리 많아도 매출도 그만큼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뻥튀기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대립각이라고 그래서 쫄아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요거 하나만의 금목 대립각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주변에 무슨 구조들이 있는지를 다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거의 동시에 화성이 태양하고 회합을 이룬 상태에서 목성이랑 대립각을 맺어요. 이 도수 보세요, 도수. 파틸도 아니고 거의 20분 이내로 벌어지죠. 아주 강력한 구조입니다. 거의 뭐 2026년 한 해 벌어지는 구조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들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이거는 1월 10일에 벌어지고 1월 6일부터 14일까지 작동을 합니다. 자,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일종의 권력 다툼, 정치적인 다툼 같은 게 벌어질 수가 있고 그게 아주 치열하게 나타납니다. 왜? 도수 차이가 거의 없어. 게다가 리젝션이 아주 강력하게 형성이 됩니다. 자, 화성은 마갈궁에서 액절테이션 얻고 그리고 목성은 거해궁에서 액절테이션 얻어요. 그럼 무슨 얘기야? 서로 폴로드로 보고 서로 뮤추얼 펄 리젝션 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서로 뭐 아예 타협이 안 됩니다. 이건 타협이고 뭐고 이득이 저 새끼랑 내가 타협을 하면 뭔가 남아. 이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득을 줘버리고 타협을 안 해. 왜? 너무 싫어. 혐오스럽고 증오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정말 답 없는 분위기. 여기 끼어 있는 애들은 힘들지. 화성 목성이 끼어 있는데 이제 거기 중간에 이제 화성 목성이 대립각을 맺는데 중간에 낀 태양이나 금성이나 수성 같은 애들은 약간 그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것처럼 아주 뭐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이 되게 파격적으로 변하고 인사 조치가 되게 폭압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회사 같은 데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조직 분위기가 엄청 어수선해지겠죠, 이때쯤에. 근데 대충 나중에 대차 대조를 따지고 보니까 기존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던 이너서클 쪽에 대체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마갈궁의 모든 애들이 이 거해궁 목성이 역행 중에 모두 커버해야 돼. 모두 상대해야 돼. 중과부적이죠. 쪽수에서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목성 쪽이 타격을 입기가 쉽다. 회사로 비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무진이랑 오너, 사장 혹은 대주주랑 힘을 합쳐가지고 기존의 경영진, 이사진을 연맥이는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존 이사나 부장 차장급 이런 애들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너랑 실무진 위로, 그러니까 꼰대들 잘라버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런 애들은 나중에 승리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일종의 허용된 하극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와중에 또 수성은 지가 할 일이 있죠. 수성은 아까 금성하고 화성이 만나고 갔던 눈키 아셀라 조합을 만납니다. 그래서 1월 10일부터 11일 오후까지 작동을 하는 구조고요. 되게 이제 좀 점잖고 깔끔한 인텔리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소에 막 나대지 않던 엘리트들 있잖아요. 고위 공무원이나 되게 잘 안 나대던,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어쨌든 사회 지도층, 약간 금수저, 은수저, 약간 저쪽에서 아이비리그에서 놀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방송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 어떤 의견이나 어떤 지식을 설파를 했는데 그게 엄청 높은 인기를 끌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유명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나 최신 정보, 그러니까 카더라가 아니고 진짜 그쪽 업계의 고인물들이 말하는 최신 정보를 통해서 어떤 투자에서도 기대 이상의 수익 같은 거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성, 금성, 태양, 목성이 팍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수성만 약간 홀로 고아하게 거니는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수성은 지금 되게 빠른 상태거든. 태양 옆에서. 그래서 이틀 뒤에 수성이 따라붙으면서 목성이랑 대립각을 맺습니다. 이틀이 아니고 4일이구나. 4일 후에 대립각을 맺고요.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자, 이때는 중요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한쪽은 이제 돈 문제 때문에 보통 수성이 돈을 따지고 다른 한쪽은 감정 이상해. 그래서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게 돈 문제면 어떻게 보면 얘기가 잘 풀려요. 그 중간에 있는 감만 찾아내면 되거든. 근데 한쪽은 돈 문제고 한쪽은 감정 문제예요. 이거는 중간에 약간 타협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테마가 달라. 서로 마음에 안 드는 테마가 다르다고. 자, 그리고 지금 주변에 되게 정신없는 구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나 물건이나 돈 같은 게 막 대량으로 평소에 2배 이상 활발하게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원래 그 바닥의 캐파보다 많은 어떤 커버리지가 발생을 하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요. 누군가 실수를 한다든가 쭉쭉 뭔가 새는 일이, 그러니까 로스가 발생하는 거죠. 사람이든 물건이든. 근데 이때 이렇게 다들 정신없는 와중에 새어나가는 로스를 발견해서 꿀꺽하는 놈은 되게 큰 수익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수성목성 대립각의 묘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꼰대의 관습적인 주장,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문제도 없었고 잘 됐어 라는 사실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거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려다가 되게 큰 싸움이 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아주 큰 싸움이 날 수가 있어서 막 논리적으로 반박한 쪽이 약간 좀 당황하는 거죠.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라는 식으로. 자, 그리고 같은 날에 해왕성은 뭐하고 있냐? 해왕성은 저기 페가수스 자리에 순흉성인 셰아트랑 만나고 있어요. 이거는 이미 해왕성이 그러니까 순행 정지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작년 2025년 10월 7일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죠. 왜냐하면 셰아트 주변에 정지한 상태니까. 근데 이게 1월 14일에 그 순행으로 접어든 해왕성이 셰아트를 만나고 다시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월 4일까지 작동을 해요. 엄청나게 길죠. 이게 몇 개월이야? 거의 4개월 동안 작동을 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해왕성하고 쉐아트의 의미상의 교집합이 뭐가 있겠습니까? 중독, 약물 남용, 마취 사고, 침몰, 익사, 홍수, 폭우, 산사태, 태풍 이런 것들이거든. 되게 살떨리는 물에 관련된 재해 이런 것들이 되게 자주 강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물에 관련된 재해에 관련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사람들은 한 번 더 재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1월 23일에 한국 시간으로 1월 23일에 이게 약간 돌발적인 이벤트로 벌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26년 1월 초순 1월 1일부터 15일까지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